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의 공략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호남의 울분을 풀고 호남의 삶을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희생된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5월 걸상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전남의 AI 재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오리를 재입식한 지역이 대부분 재확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에서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 후보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선이 이번 주말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 공략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의 삶을 바꾸겠다며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했고 다른 대선 주자들도 경선 전까지 호남 민심 잡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호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론 3가지를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인사 탄표,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와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과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 광주 전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5.18 유가족들에겐 전두환 표창 발언 때문에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두환이 때문에 자식과 남편을 다 잃은 자리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추격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부터 2박 3일간 다시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일 호남으로 출퇴근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 전남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 후보들 역시 주 중반부터는 호남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경제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중추도시 구축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광주 경제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도시 조성, 국립자동차 복합문화원 건립 등을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광주가 잘할 수 있는 것,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선 공약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을 위해 5월 걸상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걸상에 걸터 앉아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인데 앞으로 전국에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며 노동자와 학생들이 끊임없이 싸운 결과 민심이 6월 항쟁 때 폭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미 있는 장소에 의자 조형물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걸상위원회가 출범을 알린 곳은 다름 아닌 광주 항쟁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숨진 최초의 열사 고 김희기 씨가 투신한 서울 기독교회관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것은 이 건물 6층에서 당시 청년 김의기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곳을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이 5월에 걸터 앉아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걸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월 항쟁과 6월 항쟁, 최근의 촛불 집회까지 민주주의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 걸상을 놓을 계획입니다. 5월을 넘어서 그리고 현재화하고 정국화하는 하나의 작은 그런 시도로 이 걸상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나 기관 단체가 아닌 시민들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걸상을 세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민 모두가 쉽게 누구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자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해 간다. 5월 걸상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처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5월 걸상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취소한 세월호 시험 인양을 정부가 모레 다시 진행합니다.
상황이 좋다면 본 인양까지도 한다는데 역시 날씨가 변수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인양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물살이 느린 소조기에 1m 이하의 파도, 바람도 초속 10.8m 이하인 날이 3일 연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달 소조기는 24일까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기상이 좋을 경우 시험 인양을 실시하고 여건에 따라 본 인양까지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지만 22일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관련된 것은 들어 올려서 뜨면서 반잠 선박에 올려놓는 작업, 여기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네. 지난 주말 선체를 1에서 2m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과 함께 바로 인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시험 인양부터 취소됐었습니다. 파도가 최대 1.7m로 조건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통보됐지만 일부 인양줄이 꼬이는 문제도 발생해 보완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소조기의 본 인양이 어려울 경우 다음 소조기는 보름 뒤인 4월 5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 전 인양 목표를 밝힌 만큼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에 반대하며 채권단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와 함께 성장한 향토 기업이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임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협력업체의 피해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박상부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 오늘 각 채권은행을 상대로 서면 질의를 했고 해당 채권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시범 경기에 이견하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 야구 2년 차인 헥터 노예시가 지난 시즌보다 위력적인 투구로 돌아왔습니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호랑이 군단 원투펀치가 시범 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팻틴 역시 2경기 연속 2개 이하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호 선발의 퍼즐이 맞춰지면 기아는 막강 선발진 구축을 완성합니다. 4번 타자 최용우는 연이어 홈런포를 쐈습니다. 최용우라는 이름만으로도 기아 타선의 무게감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나주환과 김주영, 김조찬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상대 투수들에게 기아는 숨돌릴 틈조차 없는 팀이 됐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시범 경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수 신범수와 외야수 김석환 등 어린 선수들이 매서운 방망이를 휘둘렀고 투수 김진우와 이루수 안치홍 등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요원들의 성장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손님들 다 타시고 나면 다시. 지난 주말 운행했던 남도 투어 모습인데요. 출발하는 분들과 저도 함께했습니다. 남도 한 바퀴는 광주 유스케어에서 버스를 타고요.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다녀오는 버스 투어입니다. 월요일을 빼놓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1개 코스별로 버스가 운행되는데요. 단돈 9,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이에요. 9,900원으로 일반 버스를 승차하실 수 있고요. 우리 해설사들이, 전남 해설사들이 버스에 올라서 그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전남하면 섬이 많기로 유명하죠. 남도 한 바퀴에서도 금오도와 연홍도 등 4개의 섬 지역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1박 2일 코스도 운행되는데요. 여행지 한 곳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오후에 출발해서 광양 야시장과 강진 밤바다를 둘러보는 야경 코스도 좋겠습니다.
예약과 구매는 남도 한바퀴 홈페이지와 그리고 광주 유스케어 매표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전남에서 AI의 재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위험 지역에서 새로 기르기 시작한 오리가 150만 마리가 넘어서 AI 재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33건. 20건은 1월 10일까지 발생했고 나머지 13건은 지난달 21일 이후 터졌습니다. 40여일간의 소강 상태 속에 사육이 새로 시작된 오리는 나주와 무안, 해남 등에서 155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은 그러나 다시 AI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발생 중인 H5N8형 바이러스는 초기 증상도 늦게 나타나 방역 당국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좀 제일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출하전 검사라든가 일단 나주와 영암, 무안, 장흥, 강진, 해남 등 AI 재발생 지역에 이달 말까지 170만 마리의 입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열 회사들이 참여를 약속했지만 어긴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 이 때문에 계열 회사들에게 방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90% 이상의 농가가 계열 회사에 소속돼 있고 전남의 AI 84%가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계열업체 소유 차량이 거점 수속 시설을 거치지 않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외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신고제로 돼 있는 계열화 사업자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방역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나주시 공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보니나 병아리 2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추산 8,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보일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또다시 심판 오심으로 패배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어제 과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핸드볼 반칙 선언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심판 징계 등 협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장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판 오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심이네요. 광주 광산구 지역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방산업의 평동산단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던 세방산업이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임치료 전문 병원인 CL병원이 몽골의 전문 난임치료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광주 CL병원은 지난 16일 몽골 보건성 장관과 의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몽 CL 난임센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몽 CL 난임센터 개원은 선진 난임치료 기술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는 물론 몽골에선 인구 문제가 국가 이슈로 부각된 만큼 어떤 의료 사업보다 전망이 밝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흥성 럭키산업 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박 회장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소녀 가장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너소사이어티 모임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2007년 사회지도층의 나눔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 아너소사이어티를 결성했는데 광주에서는 박 회장이 56번째입니다.